그리고 아반떼도 이번에 CN7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현대가 약 빨고 만드는 그런 약간 이거 제 차 키인데요. 네. 5년밖에 안 된 신차급이에요. 아, 네. 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외판은 깔끔한데요? 힐리스도 없네요. 타이어는 좀 인자네요. 차 진짜 깨끗한데요? 중고차 매입으로 갔을 때는 네. 등급으로 따지면 외관만 봤을 때는 거의 진짜 A+. 엔진 소리도 좋고. 헉, 비닐도 안 떼셨네요? 그거는 제가 퀴즈하면 안 돼요. 차는 A급입니다. A급. 너무 좋아요. 차 보는 게 되게 신나 보이세요. 이렇게 상태 좋은 차를 만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는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외관 보고 와 이게 중고차 단지인가? 그쵸. 좀 백화점처럼. 맞아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오시면은 근데 확실히 아무래도 환경이 좀 쾌적하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차 보기도 좀 편하고 좀 더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차를 상담도 받으시고 하시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건물이 올해 생겼어요. 올해 4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제가 듣기로는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들었어요. 네, 세계에서 제일 큰 중고차 단지로.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사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일이에요. 차 찾으러 돌아다니거나.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이 딜러 전산인데요. 핸드폰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골라드린 차량을 좀 보고 키를 받아서 그 차 실매물 좀 점검하러 가려고 지금 그 상사가 어디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사원증을 발급 받은 지가 5년째니까 비공식적으로는 한 5년 차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끼어들기 시작한 건 한 3년 차. 제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사실은. 324번이요? 지하 3층 내려가셔서 네. 왼쪽으로 나가면 바로 거기 기동번호.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세요? 네. 늘 이렇게 바쁘세요? 오늘은 한가한 편이에요. 손님이 오시기로 약속이 아침부터 돼 있거나 정말 바쁜 날에는 정말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약간 배가 좀 아픈가 화장실이 좀 가고 싶은가 해갖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서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일반 딜러분들과 다르게 정장을 많이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건물이 신차랑 중고차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신차 딜러분들은 아무래도 좀 약간 정장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고 중고차 딜러분들도 정장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그냥 편하게 차 보기 편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원래 처음에는 옷을 막 치마도 입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정장 스타일로 좀 입어보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옷도 많이 더러워지고 기동성 있게 막 움직이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사실 옷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좋은 차를 얼마나 잘 이렇게 점검을 해드리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옷에 대한 뭐 그런 부담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킥보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워낙에 넓으니까 걷기가 타고 힘들어서. 다니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 너무 길어서.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차 한 대를 보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차 한 대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동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고객님들이 오신다고 하실 때 넉넉하게 한 3시간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그러면 무슨 차 보는데 3시간이나 걸려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막상 보고 계약까지 가게 되면은 3시간 걸려요. 차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설명도 해드리고 또 이동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것까지 해서 제가 차 점검 좀 할게요. 어떤 부분을 점검하세요? 일단은 외판에 기스라던가 그런 흠집이 있는지,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타이어 이제 라이닝 얼마나 남았는지,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이제 외관에서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가장 중요한 건 실내죠. 실내 이제 상태라던가 뭐 버튼이 잘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그리고 엔진룸, 엔진 미션이 잘 작동하는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엔진룸 상태인 거죠. 엔진 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아세요? 어느 정도는요. 시동 딱 걸었을 때 딱 느낌이 와요. 오늘 제가 보는 거는 비대면 출고권 때문에 안 보게 고객님께서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제주도 분이세요. 갖고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봐드리고 제가 모든 걸 다 대신 위탁으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은 흠집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영상을 찍거나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보내드리는 작업으로는 할 거예요. 고객한테 보고를 하는 부분이 그렇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이런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보게 돼요. 정말 더 꼼꼼하게. 왜냐면 같이 이제 고객님을 와서 이제 오셔서 보시면은 고객님들 이제 본인들이 보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물어보는 거 질문에 답변 드리고 이렇게 서포트 해드리는 정도 이렇게 하고 직접 이제 판단하세요. 이제 약간 직접 보시고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저한테 온전히 다 맡기신 거잖아요. 고객님은 안 보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말 더 부담스러워서 작은 정말 돌방 하나까지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장갑도 안 끼고 왔어요. 장갑을 끼면은 불편해요. 잘 볼 수가 없어요. 꼼꼼하게. 본네트를 열면 어떤 부위를 많이 봐요? 보통 이제 엔진 소리 많이 보고요. 엔진 떨림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엔진룸 보면은 이제 누유가 보여요. 이제 이렇게 이런 실링 사이에 그런 막 그 기름이 좀 배어 나온다거나 약간 이런 거 중점적으로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프레임에 먹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이제 성능 기록부로 1차적으로 다 걸러지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봅니다. 그리고 각종 뭐 냉각수라던가 오일류의 그 색깔이라던가 상태 이런 것도 보게 돼요. 보통 이게 차 한 대를 1차 점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길게는 30분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짧게는 정말 신차급 정말 볼 것도 없는 그런 차들은 좀 짧게 걸리는 편이에요. 한 10분? 근데 아무래도 수입차이고 연식이 좀 있고 그런 거는 좀 오랫동안 보는 편이에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 푸조 508은 판매가가 얼마예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얼마지? 1,32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몇 프로 정도로 받으시나요? 차값의 2.2% 부과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따라서 조금 이렇게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30에서 최대, 그러니까 사실 최대라는 건 리미트는 없고요. 보통 최소 30에서 보통 많이들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최소에서 잘라가지고 그냥 30만 원만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차값이 얼마가 됐던. 중고차도 거의 1억을 호가하는 그런 정말 고급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을 30만 원만 받고 진행하기에는 나중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갭은 좀 두죠. 딜러님은 이 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을까요? 이 일 하기 전에는 의료기기 회사에 있었어요. 의료기기 회사인데 연구소 소속이었고요. 연구소에서 장비를 이렇게 만들면, 의료기기 장비를 만들면은 그거 이제 장비 만드는 기획 단계부터 개발, 양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하 단계까지 의료기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체에 쓰는 거잖아요. 병원에 납품해도 되는 이제 등급인 건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각국에 인증받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 연구소 생활을 하시다가 네. 상반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또 중고차 딜러라는 게 한편으로는 또 그쵸, 인식 맞아요. 자체가 안 네. 좋잖아요. 그 일을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기까지 그 사이에 조금 갈등도 많았고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제 뭐 너 미쳤니? 막 이런 소리도 좀 듣고 왜냐면 인식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왜 그 탄탄한 그런 직장을 두고 왜 전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지 뭐 그런 반응도 좀 많았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은 전혀 후회는 없어요.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딜러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미지가 망가져봐야 우리들이 당장 손해니까 그렇게 이미지를 좀 깨끗하게 만들려고 많이들 노력하시고 그리고 허위 매물하시는 분들이 사실 인부천이나 뭐 유명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쪽도 일부만 그렇지 거의 대부분 모든 딜러분들이 다 착해요. 착하고 정말 정직하게 잘 하시는데 그 일부 몇 분들이 워낙에 이렇게 두각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전체인 양 그렇게 이미지가 좀 이렇게 망가지는 거지 사실은 진짜 선량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좀 그런 현실이 좀 많이 마음이 아프죠. 실질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오히려 본인이 손해를 떠안아가면서까지 막 그렇게 고객님들에게 해드리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런 부분들은 다 가려지고 정말 몇몇 그 나쁜 그 방식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다른 쪽 가가지고 차 한 대 더 볼 거거든요. 다른 건물로 가서 제 차로 이동할 건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혹시 뭐 차를 좋아하셔서 이제 딜러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차를 안 좋아했으면 이 직종에 감히 뛰어들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조금 무섭고 어렵잖아요. 차를 내가 책임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줄 모르고 내가 차를 안 좋아하면은 관심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감히 제가 도전을 못 했겠죠. 근데 원래도 차를 좀 좋아했었고 그리고 제 남편도 차를 통해서 만났어요. 제가 막 자동차 동호회 활동 이런 것도 좀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좀 그렇게 통해서 만나게 됐고 남편도.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좀 약간 별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친구들은. 근데 딜러를 하게 된 거는 그냥 차는 그렇게 그냥 좋아만 했었는데 제가 그 전 직장에서 꽤 오랫동안 사실 일을 했었거든요. 12년 좀 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직장에서.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은 그래도 되게 자부심도 있고 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약간 매너리즘?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 자신의 그 한계에 조금 부딪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 경력, 이 정도 커리어에 이제 기대치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회사가 아니라면 이 회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운전이 좀 험하신 것 같아요. 아, 저 운전하면? 진짜요? 진짜? 차를 한 대 팔면 얼마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인 분들은? 패드 간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못하고 막 손이랑 막 이런 옷도 이렇게 막 완전 지저분해지고 이런 건 워낙에 일상적인 거예요. 이 고객님이 제주도 분이시라고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가능하면 제가 제주도까지 갈 생각입니다. 제주도까지요? 네.